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일단 월요일에 있었던 장마감 이후의 뉴스들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봅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고 있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5년 만에 한국을 찾았고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서 투자 기회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최근에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같이 아시아 주요국들을 각각 1박 2일씩 짧게 방문을 하고 5일에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이먼 회장은 입국 직후에 서울 시내로 이동을 했고요. 인근 호텔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지주 회장 같이 이렇게 다양한 금융지주들의 회장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다만 회담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요.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형식적인 대화 수준에 그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면담에 이어서 오후에는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청용 이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 만났는데요. 다이먼 회장과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이 금융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먼 회장이 또 방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이 부분도 추가적인 뉴스들 통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경쟁사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TSMC가 최첨단 2나노미터 공장의 반도체 제품의 시범 생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 소식통이 TSMC가 첨단 AI 시스템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가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2나노 제품 생산의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상당한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만 언론은 TSMC와 올해 2나노 제품의 소량 시범 생산을 시작해서 2025년에 양산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TSMC는 일단 2나노 생산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단 기술 개발의 진전이 상당히 순조롭게 있다고 보면서 현재 목표는 2025년 양산을 하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TSMC는 지난해 12월부터 3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갔고요. 이르면 2026년 1나노 공장을 북부의 타오위안 룽탄 과학단지에 착공해서 2027년에 시범 생산하고 2028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TSMC 측에서 2나노 공정에 조금 속도를 내게 되면서 과연 경쟁사인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또 주가로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되게 될지 이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죠.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다시 말하면 바이오 USA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행사의 키워드 세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바로 위탁 개발 생산 CDMO,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CDMO 사업에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CDMO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백신을 전 인류에게 맞추려면 굉장한 생산량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CDMO 시장이 한층 도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요성이 상당히 좀 증명이 됐던 게 바로 부스의 크기였는데요. 후지필름의 다이오신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전시에서 큰 부스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주력 사업으로 CDMO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제임스 최 부사장은 기자들에게 지난 4월에 5공장에 착공했다면서 구축 예정인 송도의 제2바이오 캠퍼스를 합하면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역량을 갖추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전 세계 제약사들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중요성들도 강조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ADC 기술도 중요하다고 꼽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가 공개된 이후에 바이오 USA 관련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현장에서 더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 가장 크게 그리고 두 번째로 컸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도 함께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기업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에 AI 생태계 구축 사업 모델 공급자로 네이버와 KT, 마음AI 그리고 바이브컴퍼니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내 기업과 기관의 초거대 AI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추진 중인 AI 활용 지원 사업에서 AI 모델 공급 주체로 4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기술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는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하이퍼 글로벌 X를 2,400억 개 파라미터 규모로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어 데이터 합승량은 챗 GPT-3의 거의 6,500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 역시나 파라미터 2,000억 개 규모의 초거대 AI 믿음을 통해서 AI 챗봇과 정보 요약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네이버와 KT의 AI 모델을 활용할 수요 기업으로는 125곳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수요 기업의 서비스형 인공지능 기획이라든지 개발과 기존 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고요. AI 스타트업 서밋이나 초거대 AI 생태계 매칭데이도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거대 AI 국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들 주목이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간외에서 반응이 좀 왔습니다. 일단 KT그룹주들, KTIS, KTCS 그리고 KT알파 관련 이 세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정규장 흐름들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네이버나 바이브컴퍼니 같이 선정된 마음AI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도 오늘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이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이펙트는 2018년 11월 1억 달러를 니콜라에 투자해서 지분 5.9%를 확보했는데요. 니콜라가 2020년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한화가 가졌던 지분 가치도 한때는 2조 6천억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콜라의 수소 기술은 허구라는 헤지펀드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SEC와 법무부의 조사가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이 한화는 그래서 지난 2021년 보유 중이던 니콜라의 지분 절반가량을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나머지 물량도 털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분 매각 시점의 주가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한화가 투자 손실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과 한화 두 가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니콜라 이슈가 지금은 불거지지 않는 상황이죠.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은 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 SK 시그넷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생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는데요. 텍사스의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미국 최초로 400kW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 양산과 판매에 나섭니다. 지금 기아의 EV6를 완충하는데 거의 15분이 걸리지 않는 굉장한 속도의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오는 2025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이제 생산 공장 준공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제 SK 시그넷이 국내에서 이제 1만 기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까지 더해서 2배가량 생산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양산의 개시 시점은 다음 달이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가장 좀 압도적인 지배력, 충전기에 관련된 지배력들을 갖고 있죠. 슈퍼차저를 통해서 설치된 충전기만 17,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 자체가 킬로와트가 250킬로와트 중심으로 지금은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SK 시그넷은 350kW, 450kW 같이 점점 초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를 굳히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연 매출액 1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지난해 매출이 1,6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3년 만에 500% 이상 성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 SK 시그넷은 아직까지 상장되지는 않은 기업이죠. 관련 종목들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 디스플레이텍, 원익 P&E 같은 종목들 함께 묶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그리고 개장 전까지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6가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켓이었습니다.